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지난 금요일 기자회견을 열었죠. 이 자리에서 제3지대 개혁연합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후에 사회민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이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정치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오늘은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5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용해인 대표의 구상은 어떤 것인지 직접 여쭙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기본소득당 용해인입니다. 너무 바쁘시죠? 네. 네.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주말에는요. 제가 토요일에는 이제 지역에서 그 기본소득, 기본사회 관련된 행사들이 네. 있어가지고 세종시와 여수에 다녀왔고요. 이야, 하루에 네. 두 군데를 세종과 여수. 네, 그렇습니다. 이야. 그리고 이게 가능한 트랙입니까? 열심히 다녔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이제 어제는 이제 총선 전 마지막일 것 같은데 네. 이제 아들내미랑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집에서.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진짜 잘하셨습니다. 예. 용해인 의원님 반갑습니다. 용해인 의원 반갑습니다. 인기가 너무 많으세요. 예. 어찌됐든, 지난 금요일, 기자회견 중심으로 오늘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죠? 대구에서 토크 콘서트를 천아용인. 용은 없던데요? 용은 미국에 출장을 갔대요. 그래서 없고, 용은 빠지고 천아인.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한 1,500명 정도가 모였다고 들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열람망으로 하루 만에 몇만 명을 모았다. 5만. 예. 라고 했던 것에 비해서는 적은 수이긴 한데, 네. 아마 이제 다른 지역보다는 TK에서의 주목도가 좀 높을 테니, 네. 이 정도의 수치가,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최대 정도의 수치가 아니었을까. 근데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성과였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민주진보 진영의 제3지대 구축, 그러니까 그 4자 구도의 구성을 위해서 제가 이제 금요일에 제안드렸던 개혁연합신당도 좀 분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얘기만 좀 드리면 왜 다시 TK인가? 이걸 다 생각해봐야 된다. 이 TK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실망한 것을 이제 국민들께서 표출시키고 또 결집한 결과일 텐데,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처럼 이제 반윤 외에는 아무것도 내놓지 못한다면 사실 좀 거꾸로 국민들의 그 분노와 실망감에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정부에게 반대하는 혹은 실망한 동력을 보수 정치의 확대로 다시 이렇게 주워 담은 결과로밖에 이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어찌됐든 첫 번째는 개혁연합신당도 분발해야겠다라는 성찰적 태도, 그리고 또 하나는 반윤 이외에 어떤 정책적 대안이 있는지 좀 면밀하게 보겠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묻지마 반윤연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자, 그러면 어떤 연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런 겁니다. 예컨대 그래도 국민의힘은 내부에서 찌그럭버그럭 하면서 이준석도 나와서 얘기하고, 이니환 혁신이도 출동하고, 물론 버티기에 들어간 김기현 대표, 장지원 의원 이런 사람들도 있으면서 굉장히 역동적이다. 저쪽 당은 뭔가 움직임이 활발하네. 근데 민주당은 굉장히 조용하고, 그 다음에 부자 몸조심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고, 그 가운데 용해인 의원께서 이렇게 개혁연합신당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자, 그러면 묻지마 반윤연대 말고 진보 진영,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어떠한 전선을 긋고 어떠한 선거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이준석 신당도 반윤,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개혁연합신당도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겠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잘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 추상적인 가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 과제들을 합의해낼 수 있는 연대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제가 구상하는 이 묻지마 반윤 연대가 아닌 개혁 정치 연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이제 추상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연대는 이미 이전에도 많이 있어 왔고, 지금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노동을 중심으로 한 연대, 기후위기 극복을 중심으로 한 연합,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지만, 그래서 그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무엇을 바꿀 건가에 대해서는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자꾸 노회찬 전 대표님을 이렇게 호명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런 추상적 가치를
그 이야기함으로써 스펙트럼을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빠져 있다라는 것이 문제의식이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연합정치의 모습은 뭐 예를 들면 개혁연합신당에 들어온 많은 정치 세력들이 30대 과제, 22대 국회가 반드시 해내야 하는 30대 개혁 과제를 합의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저 개혁연합신당을 승리하게 만들면 22대 국회에서는 저 30가지의 의제들이 논의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이런 연합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에 없었던 연합이기도 하지만 또 올바른 연합 정치의 모습이라고도 생각하고 이런 연합 정치를 좀 시도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의제 중심, 과제 중심으로 30가지 딱 놓고 이 30가지에 대해서 당신 합의하면 들어오고 여기 합의 안 하면 안 껴줘, 못 들어와.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면 네.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지금은 그런 방식의 연대연합 논의보다는 특히 제3지대 논의가 뭐 이준석이랑 같이 할 거냐 말 거냐, 뭐 아니면 뭐 금태섭, 양향자 뭐 등등의 이제 제3지대를 자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누구와 누가 만나면 뭐 수도권 30석, 뭐 TK 30석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연합할 거냐, 연대할 거냐,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정말 필요한 정치적 과제와 의제를 두고 세력을 만들어서 국회로 들어가는 전략을 쓸 거냐. 이게 선후 앞뒤가 좀 다르다. 이제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준석 대표만 하더라도 한동훈 장관을 저격을 했어요. 연설문에서. 그러면서 대구의 환심 사고 이런 거 말고 그리고 산업화 넘어서 대구가 뭐가 바뀌었냐.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실정에 실망해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으면 윤석열 정부 시대에는 좀 변화된 정치의 효능감을 봐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미래의 대한민국에서 소외되거나 고립되는 대구가 아니라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도 새로운 선택을 해라. 뭐 이런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용해인 의원님 같은 경우는 민주개혁 진보 진영 안에서 새로운 정치. 이준석 대표는 보수 진영 안에서의 뭐 불판을 갈아엎겠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거든요. 서로 간의 양자의 틀 안에 있는데 이 틀을 넘어서서 연대는 못하더라도 뭐 상식적인 토론이나 이런 건 가능한 거 아닌가요? 뭐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토론은 충분히 가능하죠. 네. 기본적으로 전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것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같이 정당을 하거나 연합을 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준석 신당이 반윤을 이야기하지만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검사 윤석열에서 대통령 윤석열로 만든 1등 공신이 이준석 전 대표 아닙니까?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그 공로를 인정받고 있지는 못한 것 같지만 여기에 대한 반성은 사실 보이지 않거든요. 네. 1차적으로 제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진보적 정권 교체 그리고 개혁과제, 분명한 개혁과제를 추진해내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의 합의와 네. 이를 통한 진보적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동의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분명히 이준석 신당이라는 제3지대가 등장했을 때 무당층을 이준석 신당이 흡수했을 때 그 이준석 신당 결국에는 보수 정치의 확장으로 귀결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민주당, 국민의힘, 이준석 신당이라는 3자 구도가 아니라 이 무당층에게 누가 더 소구력이 있을 것이냐, 어떤 미래가 더 선택받을 것이냐를 두고 경쟁하는 4자 구도로 다음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 제가 이제 다른 출마 방식이 아니라 개혁연합신당을 제안드렸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3지대 개혁연합신당을 통해서 제3지대를 보수의 맥락에 있는 이준석 대표가 차지하도록 두지 않겠다. 사파정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진보의 포션을 만들겠다. 이제 이런 선언으로 들리는데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연합의 대상입니까? 네, 일단 연합의 대상을 이제 고민하려면 왜 이 개혁연합신당을 해야 하는가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간단하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대한민국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세력, 그러니까 개혁 정치의 내용을 분명히 제출하고 이걸 22대 국회에서 실현할 세력이 필요하다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제3지대를 가득 채우고 있는 선거공학적 논의를 좀 몰아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개혁 정치의 공론장으로서 제3지대가 작동을 하고 양쪽에 있는 진영을 개혁 정치로 끌고 오는 동력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네. 세 번째가 이제 사자구도로 만들어야 윤석열 정권의 재창출 혹은 보수 정권의 재창출로 이어질 이준석 신당을 이준석 신당의 승리를 막고 이제 진보적 정권 교체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건데, 정리를 하면 선거공학적 세력과는 같이 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재창출로 귀결될 세력과는 만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제외하고 개혁 정치의 내용에 동의하고 민주진보 진영이 더 큰 승리를 만들겠다는 것에 공감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비례정당은 안 한다라는 입장이에요. 어떻게 됐든 지역구에 본인도 지역구 험지 출마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전국 정당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러니까 기호 3번을 받는,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을 하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용해인 대표께서 구상하시는 개혁연합 신당은 비례연합정당입니까? 지역구까지 포함하는 정당입니까? 그러니까 선거의 구체적인 출마의 전술은 네. 사실은 개혁연합을 구성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도 이제 그 기자회견 지난주 금요일에 한 다음에 지역구 출마에 대한 질문을 좀 받았었어요. 네. 저도 구체적으로 지역구를 한 2곳 정도를 고민을 하고 있었고, 사실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한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렇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혁연합 신당 같은 큰 싸움을, 그러니까 그런 큰 그림을 기본소득당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요구들을 많이 받으면서도 현실적인 고민을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두 개의 지역구에서 어느 정도 좀 당선 가능성도 있다고 봤고, 그렇게 돌파해서 한석을 유지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한 당내의 의견들도 분명히 있었죠. 근데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민주진보 진영이 크게 승리하는 판을 열겠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결정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특정한 지역구 선거를 준비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개혁연합이 구성되고 개혁연합 신당이 구성되고 승리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들이 무엇일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출마가 필요하다면 지역구 출마도 할 수 있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소득당의 의석 한두 개, 저 개인의 재선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제가 비례에 출마한다, 지역구에 출마한다는 1차적인 논의의 대상 혹은 우선순위에 있는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비례연합정당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제 선거제도 개편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병립형으로 돌아가진 않겠죠?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국회에 계시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아요. 글쎄요. 만약에 병립형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비례연합정당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개혁연합신당의 역할이라는 건 네. 이 민주당을 포함해서 민주진보 진영의 개혁 정치의 내용을 견인하겠다, 승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민주당에게도 개혁연합 신당의 존재가 진보적 정권 교체를 위해서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잘 설득해 나가는 것이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그런 네. 면에서 이 민주당으로서 민주당에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켜내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또 당장의 개혁연합 신당의 개혁 과제이기도 합니다. 네, 네. 지금으로서는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어떡하냐, 이런 하나하나의 민주당의 선거 전략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네. 이 개혁연합 신당, 개혁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의지들을 모아나가는 것이 그 과정에 좀 주력하려고 하고요. 그 결과를 지켜본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을 택한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고민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모이려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정의당에서
좀 새로운 움직임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세 번째 권력. 이분들이 오늘 뭐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이준석 신당과 가깝고 그리고 용해인 의원하고는 같이 하기가 좀 어려운 걸로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칙과 상식과는 열려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이런 선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원칙과 상식 그리고 이준석 신당에게는 왜 열려 있고 용해인 의원에게 왜 닫혀 있습니까? 네, 용해인의 개혁연합 신당에는 왜 닫혀 있을까요? 국민들은 그것을 납득하실까요? 그분들 진보 정당 아니에요? 저는 진보 이전에 그러니까 정치를 왜 하고자 하는지가 국민들께 설득이 되어야 국민들이 판단을 선거에서 하게 되는 건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새로운 세 번째 권력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누구의 신당 뭐 이준석 신당 이런 분들이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저렇게 연합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준석 신당과 감정적으로 가깝고 용해인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저는 되게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이준석 신당이라는 것을 이준석 신당이 보수 정권의 확대로 귀결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지 못하는 정치 세력은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께 이 진보적 정권 교체 그리고 이 개혁 과제들의 힘 있는 추진이라는 것을 설명해 낼 만한 명분도 그리고 내용도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원칙에 동의하는 세력이라면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준석 신당과 더 가깝기 때문에 개혁연합신당 개혁연합신당과 함께할 수 없다면 그거는 분명히 저희도 함께할 수 없는 원칙을 그분들께서 천명하신 거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는 정치 세력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참 국민들 입장에서 평범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정의당은 진보정당이고 사실은 그 뿌리가 민주노동당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고 민주노총 그리고 노동계와 함께해서 시민사회가 뭉쳐서 만든 진보정당이고 사실상 지난 총선 그리고 지난 선거까지 유의미한 제3지대를 형성하고 있던 정당이 바로 정의당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당의 일부가 세 번째 권력이라는 의견 그룹을 만들고 나서 이분들이 진보정치 표방하는 용해인 의원하고는 같이 못하겠고 보수를 표방하는 이준석 신당하고는 심정적으로 가깝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분들의 선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진영 논리를 떠나서 진보고 뭐 보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 한 번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